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의 이철웅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고 있는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의 이철웅 소장입니다. 자,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입니다. 2월 마지막 날이다 보면 우리 셀러리맨들이라든지 자영업자분들 말일 정산하시느라 정신 없으시죠? 또 내일이면은 바이올에 이제 정말 달력상 봄이 시작되는 3월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보내는 우리 학부모님들 정신이 없으실 거고요. 또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장단에 이렇게 춤을 춰야 될지 헷갈리실 겁니다. 어디는 집값이 떨어졌다 하는 반면에 오피스텔이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는 지역도 있고요. 또 막상 재계약을 전세나 월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가격이 또 올라와 있는 지역도 있고요. 이처럼 이 부동산 상황이라든지 경기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지역대에서 굉장히 편차가 좀 많습니다. 항상 방송 보시면은 처음에 이슈와 그다음에 이제 고민, 나중에 소액 투자 물건까지 같이 해드리니까 오늘도 연필과 메모지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웅 소장님과 함께 그럼 이슈 시그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20일이었죠. 서울시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이 신설 지역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소장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20일에 좀 발표가 됐는데요. 정리 영상이 있으니까 먼저 영상 보시고 와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2028년까지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하는 10개 노선을 확충해 철도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르고 차별 없는 철도, 활기차고 균형 있는 서울을 목표로 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 최소 기준을 만족하되 지역 균형 발전 효과가 높은 노선을 종합적으로 선정했는데요. 10년간 추진되는 도시철도 총 사업비는 10개 노선 총 7조 2,302억 원이며 국비 2조 3,900억 원, 시비 3조 9,436억 원, 민간 사업비 8,966억 원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자체 지표를 통해 선정된 10개 노선은 경전철 6개, 기존 노선 개량 2개, 네트워크 강화 연장 노선 2개인데요.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실효되면 철도 통행은 평균 15% 단축되고 지하철 혼잡도는 평균 30% 감소, 철도 이용 가능한 신규 수혜자는 약 4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서울시는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비강남권 교통 소외 지역의 철도망 구축에 힘을 싣기로 했는데요. 선정된 10개 노선은 무엇이고 수혜 지역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을 텐데요. 이제 표로 해서 정리를 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는데 이제 신설도 있고 기존에 확정된 구간도 있고 또 선형을 개량하는 그런 노선도 있는데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노선은 바로 이제 신규 노선이죠. 바로 이제 제목이 강북 횡단선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착공이 들어가고 개통이 돼도 강북 횡단선으로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가장 긴 거리 투자 금액도 가장 많고 역사 수도 가장 많습니다. 단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지하철 중전철도 있고요. 결론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전철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경전철과 우리 흔히 말하는 지하철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는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규모도 좀 작고요. 그다음에 객차 수도 굉장히 적고 수송 인력도 좀 적습니다. 좀 소규모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발점이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25.72km, 19개 역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가 한 2조 5천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노선이 이 강북 횡단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지하철이 그동안 지도상에 없던 지역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우이신설
길 연장선인데요. 지금 1차, 그러니까 2015년도에 발표가 됐던 1차 도시철도망 계획에서 유일하게 지금 개통이 되고 있는 구간이 자, 우이 신설 노선입니다. 이미 개통이 됐는데 그러면 뭐를 또 연장을 하느냐? 바로 이제 우이동하고 방학동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버스가 바로 다니는 길도 없고 지하철 다니는 길도 없는데 자, 우이 신설 북한산역 쪽하고 방학동 쪽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연장선이라고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장선이기 때문에 길이도 좀 짧고요. 역은 3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면목선입니다. 요것도 1차 때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예타도 다 통과가 됐고 했는데 아직 착공을 사실 좀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 구간인데 신내동에서 창량역까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9km고요. 12개역. 이곳 같은 경우 역은 12개 역이지만 역과 역사가 굉장히 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 역시도 지하철 혜택을 그동안 사실 많이 못 받아왔던 지역인데 이번에 이제 2차에 다시 이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 분들 같은 경우 기대를 좀 많이 하는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난곡선인데요. 보라매 공원에서 난향동, 흔히 말하면 지도에서 이제 서원 남부권이 되겠습니다. 4km 정도의 길이의 역사수 5개 정도, 4,300억 정도가 들어가는 노선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목동선입니다. 이 목동선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정책적으로도 설계가 됐지만 경제적 효과도 좀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양천구 신월동에서 이쪽으로는 당산역까지 연결된 노선이 되겠습니다. 10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수는 12개, 조 단위의 금액이 역시 투입이 되는 중급 규모 이상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양천구라든지 강서 쪽에서 여의도 시내권으로 출퇴근하실 때 굉장히 트래픽이 좀 심하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경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아마 그 교통 해소 차원에서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서부선 이곳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지하철이 동서 구간이 있습니다만 이 서부선 같은 경우는 서울 4개를 나눴을 때 서쪽에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이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절역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굉장히 길이도 좀 깁니다. 15.77km. 그다음에 사업비도 한 1조 6천억 정도가 들어간 노선인데 이 서부권 같은 경우도 남북을 잇는 서울의 중심지에서 서쪽에서 남북을 잇는 그런 교통망으로서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요. 자, 마지막 2개 정도, 두 번째 8개 정도 보시겠습니다. 서부선 중에 남부 연장선인데요. 지금은 이제 서울대 입구까지 처음에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서울대 정문까지 끌고 내린다는 거죠. 이거 같은 이제 원래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기존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한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신림선 북부 연장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색강역에서 서부선하고 지금 만나는 구간인데 이거는 역과 역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한 300m만 더 가게 되면은 지금 신림선 북부선하고 서부선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해서 연결을 해준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2개 같은 경우에는 4호선 급행화. 지금 4호선 같은 경우 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당고개에서 오이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하철 한번 타고 가신다 보면은 엉덩이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9호선 같은 경우는 물론 길이가 큽니다만은 이렇게 중요한 역만 통과하는 급행역이 있는데 9호선이 급행역 때문에 굉장히 좀 이용객이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좀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중요역을 이렇게 건너뛰는 급행화 이게 지금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만약에 된다고 실현이 된다고 그러면은 시간이 좀 쪼들리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주요 역만 통과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아마 큰 효과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급행화 같은 경우는 뭐 노선을 새로 깔게 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대피 공간만 만들어주면은 급행이 지나갈 동안에 완행이 피신해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급행을 따라가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은 속도 면에서는 많이 시간이 단축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하나도 이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아이디어 같은데요. 5-5호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5호선인데 지금 이번에 발표는 5-5호선 제목을 좀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자, 둔촌동역에서 구분대리역이면은 5호선을 이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다 이제 우리 서울의 동쪽에 있는 노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곳 같은 경우 5호선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 여기를 갈 때는 반대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야 되는 굉장히 좀 불필요한 구간이 있는데 이 역과 역 2개를 직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업비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뭐 역은 한 개역과 한 개역을 연결을 하지만은 이 직결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로 이제 뭐 3호선이라든지 9호선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드린다 그러면은 이번에 10개 노선이 발표가 됐었는데 정말 그동안에 지하철 서해 지역으로 여겨졌던 서울의 강북 쪽에서 동과서, 서화동, 청량리에서 목동, 목동에서 청량리에 있는 이 구간이 사실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놓고 봤을 때 색깔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지나가질 않죠. 근데 이 구간을 계획을 했던 거는 아마도 이제 그 지하철 이 혜택에서 조금 소외되던 지역을 아마 좀 거둬들인 것 같고요. 이 노선 같은 경우는 경제성보다는 정책성에 좀 주안을 두지 않았나. 따라서 그동안 지하철에서 혜택에서 좀 소외됐던 우리 지역분들, 서북 지역이라든지 동북 지역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길만한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